체제전쟁 변화를 몰고 온 커밍아웃의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초기에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좌익들의 전격작전에 조중동 등 언론이 가세하면서 곧바로 탄핵 인용을 통한 파면으로 직행하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경찰 검찰 군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기업에 스며든 좌익 세력들이 일제히 그동안 숨기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소위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언제 이토록 철저하게 좌익 세력들에게 점령당했느냐고 탄식을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된 나라냐며 이들 반국가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서울구치소로 헌법재판소로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아스팔트로 나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특히 한남동 집회를 통하여 깨어나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인 현 상황이다. 여기서 잠시 원래 성소수자들의 자기 고백이었던 영어 커밍아웃의 나무위키에서 정의를 살펴본다.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타인이나 사회에 밝히는 것을 뜻한다. 유래는 커밍 아우트 어브 더 클라저벽장 속에서 나오다이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남들은 다 아는 상황을 유리벽장 글래스 클라저시라고 한다. 의미가 확장되어 성적 지향성 정체성 이외에도 본인의 사상, 지향성, 신념, 기타 성향을 사회에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여기서 굳이 커밍아웃을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든 이런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실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방적으로 당했던 뼈아픈 실패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나 자유우파 평론가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체제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식별 즉 전쟁 상대방을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상대방을 알 수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분명 자유우파 국민들이 많고 소위 빨갱이들은 적은 듯한데도 선거에서도 구체적으로 적들이 누구인지 몰라 단결된 소수의 번번이 패하는 실패를 당했던 것이다. 즉 그동안 애국 세력은 투명하게 다 보이는데도 반란 세력들의 실체는 알 수 없어 소위 좌익 게릴라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왔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 좌익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익 꼬마 정당들이 표면에 나서고 그 뒷배는 막연히 민노총, 전라도 등으로 짐작하고 있었으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민노총의 내부 사정도 어느 정도 실체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 전라도에 대해서도 5.18 등으로 가진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빨갱이 세력들에 대해 순수한 전라도 사람들의 상대적 차별과 이에 대한 순수한 전라도 사람들의 분노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큰 소득이고 전라도 골수 빨갱이 세력들로서는 큰 약점을 노출하게 된 것이다. 3월 19일이 좌익들 운명의 마지노선?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세력들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이후 애국 시민들, 즉 민병 또는 의병 세력들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든 좌익들을 척결할 좋은 기회라는 의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을 얻고 있고 더욱이 깨어난 2030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고 있어 애국 시민들의 승리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3전장인 장외에서의 여론전에서 압도적 우세를 통하여 제2전장인 제도권 언론에서도 지난 30년 이상 장악해온 좌익 언론들의 저항을 누르고 우세를 점하자 제1전장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좌익들은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스스로 좌익 중에서도 가장 왼편이라고 자임했던 문영배가 낮아빠지고 대신 정계선 재판관이 나서 탄핵을 주장하고 이에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반박을 하면서 평의가 지루한 공방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헌재로서도 더 이상 시간만 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전원일치 각하를 하면서 재판관들,
개개인의 이미지 손상 없이 탄핵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개개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기각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헌재 내의 분위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시기마저 3월 20일에는 어떤 형태든 선고기일이라도 지정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과 같은 헌재 내부 분위기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박찬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밤 9시에 비상의총을 소집할 예정임을 공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시간은 더 이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촉.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문영배로부터 SOS라도 받았냐고 묻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좌익들처럼 헌재 내 커넥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판사를 하면서 형성된 촉이 발동된 것이라고 본다. 굳이 나경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현 시국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헌재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다 보니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도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이 별로 두렵지 않게 되고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대통령 놀이를 할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최후 대책. 그렇다면 이재명이나 박찬대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은 별무소득이 될 것이 분명하고 이제 남은 것은 과연 19일 밤 9시로 예정된 비상의총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관심이지만 일각에서 예측하듯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해봐야 오히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문영배로부터 받은 SOS에 대해 아무런 손쓸 대책이 없다는 실토만 문영배에게 돌아갈 것이고 헌재에서 버티던 문영배 등 헌재 내 좌익 카르텔 재판관 사인이 버티는 가운데 평결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헌재의 판결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21일이나 다음 주 초에 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끈질긴 좌익들의 집요함과 희망회로 돌리기. 상황이 이러함에도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3월 15일 16일 양릴 간 3월 3주차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헌재에서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인용돼야 한다 56.7%,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 40.7%였다고 한다. 게다가 3월 1주차 조사 때보다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은 2.5%포인트 상승하고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은 3.5%포인트 하락한 수치라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광주 전라 68.6%, 60대 62.7%, 20대 62.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무당층에서도 61.6%로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 30.7%보다 높게 나왔다고 한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대구 경북 51.7%, 70대 이상 55.3%, 국민의힘 지지층 8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나 정당 지지도 조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여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라고 본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문항도 있었는데 이는 여론조사 방향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여론조사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였다. 좌익들의 집요함은 이런 정도이다. 헌재에서 제대로 평의도 못하는 지경이고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린 이 시점에서도 좌익들의 희망회로는 맹렬히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